네, 오후 2시 구간부터 좀 특별한 이슈가 하나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.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좀 전 아까 한 12시까지만 해도요. 의료정밀은 제외하고요. 저기 운수 장비 쪽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계속 나타났었죠. 지금도 강합니다. 1.8%인데 지금 이제 그 2시 넘어서 정부의 이제 전기세 인상, 전기요금 인상 뉴스가 나오면서 한전이 무려 잠시만요. 한전이 무려 지금 현재 6.8%까지 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전기요금 인상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상승폭은 당연한 건데 약간 좀 색다른 움직임은 뭐냐면 철강이나 태양광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좀 여태까지 좀 잘 나가다가 오늘 좀 뭐 1, 2% 이상 상승 계속 보여주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죠. 근데 이제 두 가지 업종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. 철강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피해를 좀 보겠죠. 그러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비싸진다 그래서 어떤 뭐 언뜻 생각하면은 좀 크게 이슈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커다란 어떤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뭐 좀 제한적일 것이다.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코스피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보시면은 뭐 의료정밀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죠. 뭐 의료정밀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이 5개밖에 안 되죠. 오늘 DI가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운수 장비를 비롯한 어떤 보험이라든가 증권, 은행 또 계속 좀 이렇게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고요. 뭐 일반적으로 금융업종 전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화학도 지금 1.4%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신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.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한 2,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지수를 띄워줄 때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만큼 어떤 시장 전반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를 좀 자극을 했다. 그만큼 양적 완화 이슈, 양적 완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계속적으로 선진국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나왔던 이슈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.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 시장에서 관심 가릴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업종 준비하셨나요? 예, 오늘은 좀 약간 색다른 걸 갖고 나왔어요. 네. 자,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릴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. 네. 자, 근데 코스피에서는 서비스업이라고 그러면 각종 뭐 다 있습니다. 식품회사도 있고요, 뭐 인터넷 포털도 있고 게임 회사도 있고. 일단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춘 거는 포털하고 게임을 포함한 이제 그 서비스 업종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포털하고 지금 뭐 네이버 잘 나가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왜 그러냐?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라인의 강력한 어떤 상승세, 가입자가 뭐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죠. 어떤 그런 부분들. 이게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판 트위터나 구글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전 처음에 네이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때 당시 NHN이었죠. 좀 안 좋은 어떤 그 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라인의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 경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. 예,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NC 소프트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게임에 약간 모바일 게임에 뒤쳐졌던 업체들의 약진이 좀 나오면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상승으로 돌아서니까 이제 변동성이 작아지지 않겠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실제로 앞으로 나온 이슈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연말이 되면 될수록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나올 일본 엔화 공격적인 약세를 만약에 예상한다면은 서비스업이 오히려 좀 중도적인 전략으로 나쁘지 않겠다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서비스 업종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괜찮게 보십니까? 예,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NC소프트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자, NC소프트 같은 경우는요, 좀 계속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였었죠. 자, 왜 그랬냐? 그 모바일 게임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가담하지 않았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모바일 게임하고 이런 온라인 게임은 상당히 좀 어떤 다른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.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중독성을 좀 약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경쟁도 하고 뭐 게임을 한번 하면 5분에서 뭐 1분, 뭐 2, 3분이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이죠. 근데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리니지라든가 리니지2, 블레이드 앤 소울 아니면 길드워 이런 게임들은 이렇게 진득하니 앉아 있어서 레벨을 올리고 어떤 뭐랄까 자기의 전략도 짜야 되고 이런 좀 심오한 게임들이에요. 근데 이게
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게임 콘텐츠가 여태까지 많이 쌓였거든요.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면서.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이미 런칭한 길드워 2 이런 어떤 대작 게임들이 중국에서 런칭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중국에 산화 제한 정책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이 6명이 한 아이한테 서포트를 한단 말이죠. 자, 이렇기 때문에 이 거의 중국 가보시면은 애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, 부모는 없지만 애들은 꼭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좀 남자 아이들이라든가 이제 남자 청소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이 경쟁심, 다른 사람하고 어떤 비교를 좀 많이 하고 경쟁 승부 의식이 있는 어떤 이런 민족한테는 좀 더 잘 통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미국이나 일본이면 모를까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따르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. 이번에 G스타에서 독일이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러잖아요. 제가 볼 때 게임 중독법의 영향도 서로 사회의 어떤 계층 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영향도 많이 줄어들 듯. 제가 볼 때는 NC소프트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매수 좀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.